자, 이번엔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자, 앞서서는 우리 분자 얘기하면서 공유 결합을 위주로 많이 했죠. 공유 결합을 위주로 했다면 이번엔 자, 공유 결합은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비금속, 비금속 간의 결합.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은 뭐다? 금속과 비금속 사이 결합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온 결합의 경기적 특성 처음 나온 게 뭐냐? 자, 염화나트륨 용육액의 전기분해에서 염화나트륨 하면은 NaCl이죠.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소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금의 용육액이라는 건 뭐 융해액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액체, 얘를 열을 가해서 녹인 걸 용육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융해액과 용해액 또는 뭐 수용액 이런 것과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용융액 또는 융해액은 NaCl 소금 덩어리 자체를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든 거예요. 녹여서 액체를 만든 거고, 수용액 또는 용해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물에 탄 거죠. 쉽게 말하면 소금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소금물을 만든 걸 수용액 또는 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융해액과 용융액은 이제 소금 자체를 열을 가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용융액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전도성은 자, 염화나트륨에 열을 가하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 사이의 전기적 결합력이 약해져 액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 지금 액체 상태로 만든 거죠. 이제 용융액이 그런 거라고 얘기했고요. 자, 액체 상태의 이온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전류가 흐른다 해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는데 그림이 약간 뿌옇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플러스가 나트륨 이온이고 초록색 마이너스가 염화이온이라고 하면 자, 고체 상태에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굉장히 규칙적이죠. 자, 이런 상태로 이온 결합물이 존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온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가 힘들겠죠. 이미 규칙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상태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얘를 녹이면 어떻게 된다? 액체 상태로 가면 얘가 이렇게 변하면서 액체 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규칙성이 보이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래도 자유롭게 돌아가 있는 형태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액체 상태의 이온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얘네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흐르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흐르면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전도성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 또는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액도 마찬가지.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액체 상태, 물에 녹이고 수용액 상태로 만들거나 열을 가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기 전도성, 전기가 통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해질이라고 그러죠. 전해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물에 녹이거나 액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전기가 통하는 놈들 우리가 전해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NaCl, 소금도 전해질 중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류, 이제 전기를 흘려준다는 거죠.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전자를 얻거나 잃는 반응이 일어나서 플러스 극에는 염소기체, 마이너스 극에는 나트륨 고체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나트륨 고체 하면은 이제 금속이 됐죠. 금속 나트륨이 석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림을 살펴보면 자,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몰튼 NaCl이니까 NaCl 액체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액체 상태에다가 배터리 있으니까 전기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면 자, 전자는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 전자 그려져 있나요? 전자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이쪽 동에 전극이라고 그러죠. 전극에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쫙 모여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Na 플러스님이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극에 달라붙죠. 왜?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Na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달려들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극에 있던 전자와 만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나트륨 금속이 석출이 되고 나트륨 금속 고체 상태로 반대로 이쪽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극이니까 Cl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염화 이온이죠. 염화 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끌려오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 에너드 플러스 극에 전자를 뺏기게 되는 거죠. 그 전자를 뺏긴 게 어떻게 된다? 다시 전선을 타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전자의 흐름은 이렇게 되고, 그럼 플러스 극에선 뭐가 석출이 된다? Cl2인데 Cl2 염소 가스죠. 염소는 기체 상태, 가스로 존재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l2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를 우리가 염소 기체를 모으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차피 나트륨은 금속 상태로 하니까 물속에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염소는 기체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상반 포집 위에다가 뭐라고 하죠? 메스 실린더 이런 걸 덮어주던지 위쪽으로 가스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장치를 해 주어야 돼요. 지금은 그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염소 기체를 모으려면 상방 포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 나있는 건 뭔가요? 자, 이온 결합의 정기적 특성 계속 이어서, 자, 이온 결합과 전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의 용융에게 전류를 흘려주면 각 성분 물질로 분해가 된다. 어떻게 지금 전류를 흘려줬더니 Na 플러스가 마이너스 극 가서 나트륨 금속이 석출이 되고, Cl 마이너스 염화이온이 플러스 극이라서 염소 기체로 각각 성분 물질로 분해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입자들 사이의 결합은 전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전기를 통하게 해주니까 이제 물질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네들의 결합은 전기를 흘려줬을 때 풀리니까,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좀만 더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이온 결합의 형성 얘기했어요. 자, 이온의 형성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온 결합이 전자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 거죠. 그럼 이때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의 형성, 자,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자,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 NA가 Na 플러스 되고 하나 전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잃으면, 자, Cl2에서 두 개의 Cl 마이너스가 되고 뭐가 된다? 전자 두 개, 죄송합니다. 양이온을 만들고 있네요. 어떻게 돼야 돼요? Cl2 플러스 두 개의 전자 붙으면 뭐가 된다? Cl 마이너스가 돼. 이거 두 개로, Cl2니까 두 개가 생겨야겠죠? Cl 마이너스가.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돼야 된다. 전자를 얻으면. 그래서 양이온이, 금속 원소는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나트륨 이온의 형성. 우리 지금 이식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잃으면, 여기 넘어갔죠? 잃으면 나트륨 플러스 이온,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이전 주기의 비활성 기체인 네온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뭐예요? 우리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 이전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이거는 우리 2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염화이온의 형성도 같은 얘기죠. 자, 이식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된다? 염소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얻으면 염화이온이 되고, 같은 주기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금속 원소는 잃으면 이전 주기가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으면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가 같아진다. 그래서 그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나트륨 11번이죠. 11번. 그래서 3주기 1족 원소인데요. 3주기니까 껍질 수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껍질에 1쪽이니까 최외각 전자 하나밖에, 원자 가전자 하나밖에 없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전자를 하나 잃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완전히 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자가 두 개밖에 안 되게 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3주기에서 이전 주기, 2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그래서 이거의 전자 배치는 Na 플러스 되지만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와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고요.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 3주기 17조 원소죠. 그래서 13주기니까 전자 껍질 하나, 둘, 세 개고, 17주기니까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 7개 있는 거 우리가 셀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전자를 하나 얻으면 어떻게 된다? 가장 바깥쪽 껍질도
전자 수가 8개가 돼서 가득 차게 되고, 얘는 그럼 3주기에 18조 원소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 Cl 마이너스. 왜냐하면은 이제 핵전화량이 이제 원자 번호가 17번이죠. Cl은 17번이니까 핵전화량이 플러스 17인데 전자가 18개가 된 거죠.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마이너스 1가의 염화 이온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된다?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해서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결합이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이 된다. 그래서 얘를 또 한번 읽어보면,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이 형성된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이 형성된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기 쉬워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기 쉬워서 음이온이 되므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대부분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하므로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 플러스 음이온 전하량의 총합은 무조건 0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Na였으면 전자가 여기 하나 있었겠죠? 전자가 여기 하나 있는 걸 어떻게 됐다? 지금 떼어줘서 Cl-로 보냈죠? Cl-로 보내면서 NA는 Na 플러스가 되고 Cl은 Cl-가 되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야 양이온이 되고, Cl은 전자를 하나 얻어야 음이온이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트륨에서 잃은 전자를 Cl에 갖다 주면 NaCl, 그러니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만나서 이제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 플러스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NaCl은 어차피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가 만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MgCl2 생각하면 되겠죠. MgCl2. 자, Mg는 12족이에요. 그쵸? 2족이에요. 2족. 12족이 아니라. Mg는, 마그네슘은 2족이기 때문에 이온화하면 어떻게 되는데, Mg2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고요. Cl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가니까 어떻게 된다? 얘네 둘이 만나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려면 Mg, 마그네슘 이온 하나에 염소 이온이 2개 달라붙어서 MgCl2,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이온 전하량의 총합, 얘는 플러스 2가니까 플러스 2고, 마찬가지로 음이온 전하량의 총합은 플러스 2라고 쓰실게요. 그리고 Cl은 마이너스 1에 얘가 2개씩 달라붙어야 더해줘야 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